김 부장의 이야기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대기업 부장에서 나라까지 떨어졌던 김낙수가 세차 사업으로 인생 2막을 열면서 진짜 인생에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훈훈한 마무리였는데요. 12회의 방송 분량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알차게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도 부장이 의외로 임원 심사에서 탈락했더라고요. 예고에서 보여줬던 웃는 모습은 정말 처지를 비관해 실성한 듯 웃는 모습이었네요. 오늘은 김 부장의 감동적인 마지막 이야기와 도 부장이 왜 임원 진급에서 탈락했었는지, 대기업에서 진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낙수도 25년을 갈아 넣었던 ACT인데 19년 갈아 넣은 도 부장이 20년 차에 임원이 된다는 건 정말 파격 그 자체. 거기다 전문대 출신이면 정말 파격 인사가 맞긴 한 것 같거든요. 세차를 하고 있던 낙수에게 찾아와 한껏 술에 취한 도진우가 터뜨리는 울분. 사실 도진우의 울분도 저는 왠지 남일 같진 않더라고요. 19년 동안 365일 실적만 생각했다는데 사실 인사팀 입장에서 보면 실적만 봤다, 사람이나 조직은 거의 안 봤다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부장까지는 실적형 리더가 먹히겠지만 임원부터는 사람과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승부처이기 때문이죠. 통합된 영업본부만 보더라도 1팀 직원들 투명인간 취급하며 편나누기 하던데 실적은 좋았겠지만 부하들의 신뢰를 잃은 리더라는 평가가 이미 내부에 공유되지 않았을까요? 백상무가 아무리 황전무의 신뢰를 잃었다 한들 백상무의 인사고과가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었을 듯. 황전무 입장에서 보더라도 도진우가 그리 썩 달가운 완전한 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반 이후 골프 모임에서 백상무 쏙 빼고 바로 황전무 라인에 붙어서 모임을 주도하는데 이렇게 티나게 줄 갈아타는 사람을 황전무가 과연 내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황전무. 그런 대기업에서 전무까지 가자면 얼마나 사내 정치에 능통하겠습니까? 능력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언제든 황전무의 등에 칼을 꽂을 사람으로 봤을 가능성이 큰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더 지켜보기로 하지 않았을까? 백상무에게도 이번 기회에 당근을 하나 더 주고 도진우에겐 채찍을 내려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세차를 하고 있는 낙수 옆에서 술에 취한 채 혼자 이야기하던 도진우는 불렀던 대리기사가 오자 괜히 기사에게 심술을 부립니다. 쎄한 분위기를 느꼈던 기사가 그냥 가버리고 말죠. 술 먹고 대신 운전해 주시는 게 사실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저럴 때 보면 도진우가 일은 잘해도 진짜 인성은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대신 운전해 집에 데려다주는 낙수. 근데 왜 또 뒷자리에 앉는담? 그냥 앞자리에 앉아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던데 저런 사소한 디테일이 도진우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임원이 된 도진우 차도 한번 닦아주고 싶었다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느껴보고 싶었다고. 근데 임원 차를 닦아준다는 건 골프채도 닦아줘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도진우의 골프채까지 닦아준다? 정말 임원 안 되길 잘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도진우도 참 힘들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사실 60억대 아파트도 자가가 아닌 장인 장모님 명의라고. 한편으론 고소하다 싶다가도 왜 임원이 되고 싶었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라며 마지막 조언을 해주는데요.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냐고. 자신한테 좀 솔직해지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죠. 낙수가 내면의 김 부장을 떠나보내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도진우는 아마 그걸 깨닫기는 좀 어려울 듯 하네요. 수고비로 10만 원 내미는 도진우 손에서 5만 원 받아가며 이 정도는 해준 것 같다고 쿨하게 돌아서는 낙수. 이제서야 김낙수에게 패배를 인정하는데 과연 도진우라면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송 과장이나 정대리 차를 운전해 줄 수 있었을까요? 역시 낙수가 진정한 승자는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도진우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지 않을까요? 아직 젊고 말 그대로 실적 면에서 그렇게 우수하다면 이번 실패를 기회로 다시 한번 더 임원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원작대로라면 임원이 되는 인물은 맞거든요. 그런데 낙수도 정말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세차장이 잘 되는가 싶더니 비가 오면 손님이 없거든요. 날씨에 따라 손님이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고정 고객이 필요하다 생각되던 찰나 ACT 법인 차량 세차 모집 공고가 눈에 딱. 근데 2인 1조라는 말에 허태환을 찾아가는데 마침 허태환도 태정마저 잘린 상황. 그런 허태환이 마침 망진 프라자의 낙수처럼 걸려들고 있었어요. ACT에서 허가장은 못 지켜줬지만 이제 퇴직금은 지켜주는 낙수. 딱 사기 분양받은 마침 그 상가라 낙수 덕분에 허태환이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없겠네요. 둘이 밤새 세차 연습하며 드디어 ACT 세차 면접 당일
10분 안에 세차를 해보라는데 허태환 실수로 트렁크를 열어버려 이대로 떨어지려나 했는데 그동안 대리기사 하면서 여러 차종에 대해 경험을 쌓은 탓에 실수를 기회로 만드는 낙수. 거기다 임원들 차에 대해 빠삭하게 잘 알고 있던 터라 그게 도움이 됐었어요. 드디어 세차업체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부장쯤 되면 매일 출근할 때 인사하는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런 곳에 작업복 입고 출근하기란 보통 마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형이 선물해준 세차장 차량을 타고 출근하는 낙수. 형도 낙수가 세차업체로 지정될 걸 알았는지 25년 전 ACT 입사 때 선물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린다며 차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손수 레터링 시트지까지 모두 작업해서 말이죠. 괜찮다는 말과 달리 누가 볼까 마스크 끼고 출근할 땐 낙수가 살짝 귀엽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스크 껴도 알아볼 사람은 다 알아본다고 송 과장이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세차도구 카트도 밀어주고 허태환과 김낙수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존경하는 듯 했습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바로 마스크를 벗어낼 힘을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대리는 달랐어요. 역시나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대리는 도진우가 김 부장 갖다 주라며 약과를 내줄 때부터 저기 김 부장이 세차하고 있으니 가서 구경하고 마음껏 소문내라는 뜻이라 생각됐던 거죠. 낙수도 괜찮다고는 했지만 그 약과는 차마 먹기 싫었던 듯. 일하던 도중 낙수는 공황 발작을 일으켜 숨쉬기 힘들어하는 백상무를 만나게 됩니다. 백상무도 자기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고 여기서 차나 닦고 있는 낙수가 어이없기도 하고 숨을 쉬지 못하는 자신을 들킨 것도 살짝 당황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본인의 경험으로 병원에 가야만 낫는다. 쿨하게 조언하고 자리를 떠나는 낙수의 뒷모습에서 뭔가 짠하지만 당당함을 엿본 것 같았어요. 자포자기한 백정태는 정말 이젠 끝이라 생각했는지 임원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자기 명패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백정태도 버려지지 않고 임원 계약이 연장된 이유가 아직은 대체 불가한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전무까지 치고 올라가진 못할 듯 하네요. 아마 길어도 1, 2년이 아닐까? 살아남은 백정태는 도진우를 아산공장의 안전관리 팀장으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아직은 도진우의 실적이 필요하니까요. 백상무에게 결제받으러 간 도진우, 이젠 슬리퍼가 아닌 구두를 제대로 갖춰 신고 들어간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임원 인사에서 밀려나며 도진우도 정말 느끼는 게 많았던 듯 보이네요. 송 과장도 정대리도 권송이도 모두 영업팀에 그대로 남게 되었어요. 송 과장은 몰라도 정대리나 권송이는 그냥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지 않을까 했더니 이들도 나름 실력자들이 맞았네요. 대기업을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 살아남는 것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건 맞는 듯 보입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한 수겸에게 폰트 지적하는 송이가 너무 인상적이던데요. 영업이 그런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라며 낙수에게 지적받았던 걸 그대로 흡수했더라고요. 근데 법인 세차 계약이 6개월만 되는 건 너무 고용 보장이 안 되네요. 세차를 아무리 잘했어도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6개월 천하로 끝나버린 속 시원 세차. 이제 본격 동업을 시작한 허태환과 김낙수는 찾아오는 손님을 넘어 세차 영업을 나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일을 하다 보니 하진이와 가끔 맨발 산책을 할 여유가 생긴 낙수. 매일 구두만 신겨주던 발이 이렇게 맨발로 흙을 마주하는 경험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가 사기를 당했지만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하진. 권리금 5천 주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얻어주겠다고 해도 괜찮다며 스스로 해보겠다는 하진. 그런 하진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진은 그런 낙수가 너무 짠하다고 하고요. 50 접어들며 저런 예쁜 모습을 한 부부가 얼마나 될까 싶더라고요. 저렇게 예쁘게 나이 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부였어요. 정말 낙수는 내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했었는지 이제서야 하나 둘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세차 도중 잠시 떨어지는 비를 피해 소파에 기대 쉬는 김낙수. 낡은 소파, 박스 쌓아놓고 대충 만든 테이블에 발 올리며 잠시 여유를 부리는데 그간 모든 일들이 하나둘 아련히 스쳐가는 낙수. 또 악몽을 꾸나 싶었는데 이제 어느덧 낙수의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성공 아닌가요? 오래된 아파트 월세 살지만 이젠 빚도 없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김낙수의 인생 이막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 부장 이야기 리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리뷰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